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직함이 깁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유동규 체포됐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가 누구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유동규 씨를 전격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했고요. 어제 야당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은 유동규의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청구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만배, 화천대유 이 설립자죠, 소유주입니다. 김만배, 이한성 등 8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발빠르게 경찰도 나름대로 경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께 일단 여쭤볼게요. 긴급 체포 형식을 취했어요. 왜 그랬을까? 배경은 뭘까요? 처음에 이제 소환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도 소환 요청한 걸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는데 네. 계속 늦추는 거예요. 이제 내일 나갈게요. 뭐 몇 시간 후에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긴급 체포는 도주 우려 있을 때, 시간이 급박할 때, 그럴 때 이제 가서 긴급 체포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 뭘까요? 이분이 원룸에 지난 23일 날 그 원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고된 거 보면.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본인 다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 나와서 사실 원룸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증거 인멸은 이미 다 많이 해놓을 거는 해놨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남은 건 사실은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던져버린 게 아닌가. 지금 그 언론 보도만 보면 그런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동규 씨는 앞으로 이제 긴급 체포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이 검찰의 수사와 경찰의 수사,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보면요, 보통 이 정도 사건은요, 그 특검 규모 정도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선 계속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잡아오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쫙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한 군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시다발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8명이 출금됐잖아요.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이미 동시다발로 한 번에 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순번적으로 이 사람 잡고 그러면 증거는 다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수사를, 일단 수사의 기법도 보면은 좀 수사의 허술했다. 능력도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입장에서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다 털었으면 좋겠어요. 다 털어봤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도대체 누가 돈을 얼마나 먹었고, 그게 여든 야든 뭐 고위직이든 아니든 네. 그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긴급 체포되면서 언론들은 이제 수사가 급물살 좀 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전망대로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뭔가 이 대조 분석을 해보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를 맞춰보지 않는 이상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일면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이 수사에서 판도라의 상작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화동인 5호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5호 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있어요. 그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게 있느냐? 이 유동규 씨를 포함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던 인물들이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대장동 이익 700억 받기로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SBS 보도가 먼저 최초 보도했는데 그 내용 먼저 읽어드리고 갈게요. 여기입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개발 이익 지분을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바로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이런, 물론 사안만 놓고 보면 파장이 클 텐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가려내는 거 일단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일단은 정영학 씨가 제출했다는 19건인가 하여튼 녹취록이 상당히 파문은 낳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 등장하는 지금 출금된 분들이 8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언론이 얘기하는 거 보면 부동산 투기 이익분, 사기꾼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기꾼들끼리 대화하면서 서로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그럼 김만배는 녹취록이 없을까? 그것도 의심하게 됩니다. 정영학은 이 녹취록을 왜 만들었을까? 서로에 대한 불신. 네. 그러면 사기꾼들끼리 얘기한 녹취록이 이렇게 신뢰가 됩니까? 아하.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제 의문이고요. 네. 그중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겠지만 그렇죠. 고도의 술수를 써서 예를 들면 유동규에게 내가 700억 주기로 했으니까 내 지분 더 많아야 돼. 이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중요하고 진위 여부가 중요한데 네. 저는 특검 하는데 네. 박영수 특검으로 인하여 특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분은 도대체 뭡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신뢰받고 윤석열 전 총장의 멘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최근에 가짜 수산업자 이 파동도 쑥 들어갔는데 그 주로 국민의힘 쪽 그 중량급 전 의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이분이 개입돼서 뭐 외제차를 받는다거나 이번에도 또 개입돼서 딸까지 동원해서 거기 취직되고 그리고 땅도 아파트 분양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신뢰받던 특검팀인데 거기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고요. 근데 그 박영수 특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저는 특검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은 안 믿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검찰 수사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믿냐 안 믿죠.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는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준 사람 먼저 체포하지 않고 유동규 먼저 합니까? 이것부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아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찢어져서 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하.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할 수 있는 단위들이 다 다 해서 해서? 아. 그게 경쟁해봐라. 이게 더 국민으로서는 이익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수사 결과물을 내놓고 네, 네. 국민 평가를 받자. 네, 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은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기사 하나 볼게요. 동아일보 3면 보고 갈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요,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앞서 뭐 700억이란 이익을 달라 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 요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에 뺨을 때렸다. 물론 이건 주변인의 얘기입니다. 진술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노후 자금 빌렸을 뿐이다. 이게 또 말은 달라요. 그래서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진위는 검찰 수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3면 앞서 정미경 의원님이 왜 지난달 23일 멀쩡한 집이 있는데 지난달 23일 뭔가 이 조그만 이 원룸 뭐 일각에서 오피스텔 얘기합니다만 정말 원룸 수준 거기에 거처를 잡았을까? 보세요. 중앙일보 3면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지냈어요. 그때 연봉 2억인데 등록재산 지금 2억밖에 안 된다. 근데 원룸에 산다고? 주변인들 얘기로는 평소에 돈 씀씀이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글쎄 왜 13.5제곱미터 정도 평수로 따지면 얼마에 한 4평 되나요? 그 정도의 원룸에 왜 급작스럽게 왜냐하면 임시거처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문인철 평론가님. 예. 유동규 씨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휴대폰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사실은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말만 나왔지
진짜로 휴대폰이 밖으로 던져졌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없앨 기회를 검찰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제 제가 또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앵커께서 단정적인 표현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정말 노래 부르듯이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검수완박, 검찰에게 수사를 완벽하게 박탈시키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수사 능력이 없는지 제일 먼저 수사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확보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휴대폰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컴퓨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몸통도 알 수 있고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든 검찰 수사든 국민들은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전에 보니까 착신지휘에서 잠실에서 통화함이 울린다 이제 그런 보도도 네, 봤습니다만. 그건 뭐 사실관계가 저도 확인했더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만 그래서 나왔었지. 저는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그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정부가 검찰이 경찰이 누군가를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정말 국민 여론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이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증.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참고로요. 압수수색했던 유동규 씨의 이 원룸 오피스텔은 9층이었습니다. 9층. 그런데 거기서 유동규 씨의 말처럼 고지고대로 민낯쳐요. 휴대폰, 아이폰 기종이니까 다 밝힐게요. 아이폰 기종입니다. 창밖으로 던졌대요. 제가 현장에 갔던 취재기자 통해 들어봤어요. 주변이 그러면 휴대폰을 던졌을 때 못 찾을 경우에 뭐 풀숲이 있느냐 또는 뭐 냇가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반 도로가 있는 훤히 뚫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단 9층에서 던졌다는 거 유동규 씨 말은 그리고 추가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술김에 던졌다 뭐 그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압수수색 당사자의 거처를 확인하게 되면 이른바 퇴로까지 뭔가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즉 이 건물의 밖에서도 뭔가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건물 밖에도 검찰 수사관이 있었다면 휴대폰이 밖으로 던져지는 과정을 못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사건의 중요도와 그 사건의 열정, 수사하는 사람들의 이걸 보면 이게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특검 수준이나 하여튼 합동수사본부나 막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다 붙어야 되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면 압수수색 나갈 때도 많이 나가요. 인원이 많이 나가야죠. 수사관도 많아야 되고 검사 한 명의 수사관 관련자들 쭉 가가지고 그 퇴로나 이렇게 밖에 있고 경찰도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경찰에게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몇 명이 갔다고 언론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규모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던졌는데 저 핸드폰을 찾지를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느낌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 궁금증은요. 유동규 씨가 일단 검찰이 도착했을 때 20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물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행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각에는 여러 설들이 나오는 게 유영하 교수님 그 20분 동안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설입니다. 이 건물 밖으로 와 있어라 내가 휴대폰을 던지면 받아라 이런 정말 소설 같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답니다. 지금. 가능성입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설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보면 유동규 씨가 상당히 좀 잘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이번 수사가 뭐 특검을 하든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합수원이 하든 간에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곽상도 의원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경찰이 최 의원이 잘 지적해 주시지만 경쟁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여야를 막론하고 네. 검찰총장이 얘기했지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제 유동규 씨는 저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매개로 한 카르텔에 지역이 들어가거든요. 성남시 의원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 마지막 퍼즐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정말 핵심이었는지, 예? 이 문제를 하는데 핵심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심부름한 사람이었는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전 정확히 드러날 거라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 누가 했니 하냐. 이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거는 이런 부동산을 매개한 카르텔이 우리 세계 아주 오랫동안 온전해 있고 우리 수서비리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태우 때 150억 준 사건 한보하고. 그다음에는 이 부동산에서 개발 이익이 나와서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고 그것이 사적 이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은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정치하는 분들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요. 뭐 초과이익 환수제다, 택지소유 상한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제도적 법률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면 천문학적으로 나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발생해서 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냥 다 같이 먹자. 네. 뭐 이러한 카르텔들이 형성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부동산 카르텔,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저는 향후에 네. 진짜 정부와 정치권을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